무리하게 설비를 확장하다가 전력이 바닥나버린 적이 있으시다면 아무데나 열에너지 뱅크를 설치하고 그 안에 배터리를 집어넣어 보세요. 배터리 생산 공정을 추가로 짓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 저장함을 저장고 모드로 바꾼 다음 재료 아이템을 넣고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하면 당장 급하게 생산하고 싶은 아이템을 출력 포트와 연결 없이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창고에 남아도는 재료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급하게 전력을 채워야 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폭탄 제조 공정에 아케톤을 손수 집어넣어서 필요한 만큼만 폭탄을 생산하거나 액화 식양병을 만든 데에도 쓸만한 기술입니다. 방금 말한 기술을 적용하면 평소엔 컨베이어 벨트에서 보기 힘든 아이템들을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재료들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는 없으니 순수하게 관상용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창고 출력 포트를 설치하신 후 그 앞에 아이템 컨트롤 포트를 설치하신 다음 내보낼 아이템의 개수를 정해놓으셔도 됩니다. 남아도는 원자재가 있는데 아예 완전히 소진시키긴 애매한 상황에서 이 기술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템 컨트롤 포트의 카운터에는 5000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출력 포트 앞에 화물 분류기를 설치한 다음 아이템 컨트롤 포트 여러 개를 병렬 배치한다면 이 제한을 더 넓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컨베이어 벨트는 합류기로 다시 합쳐주시면 됩니다. 출력 포트는 공장구역 바깥으로 딱 한 칸 튀어나오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한 칸은 여러분이 공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 채굴기와 전동 채굴기 2에는 채굴기 하나당 5의 전력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지름 광맥에 전동 채굴기 2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것을 이전 세대 전동 채굴기로 교체하기만 해도 전력 소모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을 아낀다면 필요한 열에너지 뱅크의 숫자가 줄어들고 배터리 소모량이 줄어든 만큼 관리권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물류 브릿지 하나는 컨베이어 벨트 2개를 포개어 놓은 형태라서 브릿지를 사용할 때마다 최소 타일 한 칸만큼의 공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여럿이 꺾이는 지점에서 물류 브릿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남발하면 금방 설비 개수 제한에 걸리실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상황에만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아낀 공간은 전력 공급기를 배치한 데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시설 2개를 직선으로 연결한다면 자연스럽게 최소 2칸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꺾어서 배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면적 안에 많은 설비들을 우겨넣기 좋죠. 하지만 이 기술을 남발하다 보면 오히려 설비가 옆라인에 간섭하게 되거나 컨베이어 벨트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어진 컨베이어 벨트는 나중에 아낀 공간보다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점에 유의해서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주세요. 여러 개의 출력 포트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연결할 때 컨베이어 벨트를 한 번만 연결해주시고 일괄 선택 모드에 들어가서 연결한 컨베이어 벨트를 복사해주시면 번거로운 조작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고 출력 포트를 설치할 때 일일이 품목을 정한 게 아니라 품목 하나를 정한 다음 그 출력 포트를 복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탑뷰 모드를 사용 중일 때 통합 핵심 구역 바깥에도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에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딱히 쓸모없는 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양수기에 물을 끌어오는 파이프도 탑뷰 모드로 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 핵심 구역 바깥에 설치된 설비도 사실 전력만 공급된다면 무사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한 칸이라도 통합 핵심 구역을 벗어난다면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출발점이 될 설비 하나를 배치해야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이 제한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물류 분류기와 합류기, 브릿지는 아무 곳에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남아도는 공간을 꾸미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필드에 전원 신호기를 잘 놓지 않으신다면 이걸 공장에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탑뷰 상태에서는 배치가 불가능하지만 전원 신호기가 차지하는 공간은 한 칸밖에 안 되고 클릭하면 그 내용을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설비에 주석을 다는 용도로 활용한 거죠. 하지만 배치 가능한 수가 크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겠습니다. 설비에서 여러 개의 컨베이어 벨트를 뻗게 두면 왼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아이템을 내보내지만 설비의 바로 옆에 합류기를 붙여놓으면 합류기가 붙어있는 방향으론 최대한 나중에 아이템을 내보냅니다. 특정 설비에 공급을 집중시킨 다음 그 설비가 막혀서 발생한 오버플로우를 처리할 때 이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4분짜리 영상이 좋아요 수 1000개를 넘기거나 하이프 리더보드 진입에 성공한다면 방금 알려드린 16가지 팁을 포함해서 공장을 짓는 기초부터 심화 단계까지 총 80가지 팁들을 알려주는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엔드필드를 하거나 주문을 받고 다른 분들의 공장을 대신 지어주는 등 여러 재미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들이 기대되신다면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